네, 이번 시간은 글을 못 쓰거나 안 쓰는 분들의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볼게요. 글쓰기가 힘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능력과 태도에 대한 자가 진단 해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름 맞춤형 진단의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자극법들을 골고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가 힘든 이유, 싫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나 쓸 말이 없어, 글감 부족을 하소연하시고요. 뭔가 글을 쓰려고 하면 자꾸 막혀요. 그래서 첫 문장에서 더 안 나가고 한 글자 시작할 때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분도 많고요. 그리고 머릿속에 생각이 정리가 안 돼요 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귀찮고 피곤해요. 정서적인 면이죠. 그리고 글을 내가 쓰고 누군가가 이제 그걸 본다는 거, 그 자체가 부끄러워요. 아니면 내 생각을 꺼내는 것 자체가 낯설고 부끄러워요 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크게 딱 틀로 보면, 이건 능력에 대한 부분, 이건 태도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능력, 쓸 말이 없다, 이거는 글감을 이제 못 찾는 거고요. 글이 자꾸 막힌다, 그럼 무엇을 써야 되는지 그건 틀이 부족하기 때문에 글의 이제 조직, 구조와 같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글쓰기 노트 같은 경우는 첫 문장을 미리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첫 문장을 쓰기 가장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서 첫 문장을 미리 쓰고 거의 이어서 쓰는 식으로 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가 안 되고 글이 막히고 쓸 말이 없는 건 글감과 이제 조직, 구조화에 대한 내용을 배우면 좀 해소가 되고요. 근데 귀찮고 피곤한 건 나의 태도의 문제죠. 그래서 귀찮지 않을 수는 사실 없고, 귀찮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유를, 동기를 만들면 좋고요. 그 피곤한 거는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서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배제하고 그냥 정서적으로 좀 이제 마음의 여유, 많은 분들이 요즘 바쁘잖아요. 내가 글을 쓰고 글을 읽고 뭔가 표현하고 이런 거에서는 나름의 시간도 들고 정서적인 여유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심리 여유가 필요하고, 만약에 부끄러워요, 이거는 나름의 자존감, 자신감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로 우리가 글쓰기 힘든 이유, 그리고 글을 안 쓰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기본값 자체가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말로 하죠. 말하는 건 그나마 쉬워요. 그것도 글로 표현하는 건 굉장히 능동적인 행위예요. 능동적인 출력 자체라서 원래 힘들고 힘든 게 정상이고, 많이 써버릇하면 내가 이제 근육이 생긴다고 하죠. 근육이 생기고 좀 더 자연스럽게 덜 힘들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처음인 분들은 누구나 힘들 수밖에 없고, 어린 친구들도 쓰기가 엄청 싫어해요. 책 읽는 건 좋아해도 독후감 쓰기 싫어서 책 안 읽는다고 한 친구가 있을 정도로 많은 친구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좀 위안을 삼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만큼 이제 얻는 게 많다, 보상 요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원인을 알아보고 우리 쓰는 사람으로 나아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쓰고 싶어 하고 그 채찍질을 하기 위해서 책을 읽어요. 글쓰기에 관련된 책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 즐거운 마음으로 쓰고, 여기는 지지 않기 위해 쓰고, 또 치유하기 위해 쓰고, 이것은 또 마음을 빼앗기 위해, 판매를 위해서 글을 씁니다. 요거는 이제 좀 나의 목적, 동기에 대한 부분이죠. 글을 왜 쓰는가, 왜 써야 하는가를 자극하는 거고요. 나아가서 여기는 글쓰기가 만만해지려면 읽어야 합니다. 나름 배경 지식, 글감을 막 읽는 걸 통해서 모으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내가 쓴 글을 다듬는 방법, 교정 보는 방법, 그리고 요거는 글쓰기에 대한 나름의 기본기, 기초 이론을 바탕으로 이제 글쓰는 탄탄하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글쓰기 방법을 내가 배우는 것, 능력을 키울 때 읽으면 좋은 책이죠.
똑같은 글쓰기에 대한 책을 내가 읽고 도움을 받는다고 했을 때도 이렇게나 결이 다릅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야지 거기에 맞는 이런 요소를 찾아서 나름 이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볼 건데요. 여러분 자체는 태도가 문제인가 아니면 능력이 문제인가, 내가 무엇이 문제라서 글쓰기가 힘들고 글을 꾸준히 쓰는 사람이 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좀 뼈아프지만 고민해 볼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글쓰기에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건 내가 쓰고 싶은 마음은 있고 뭔가 꺼내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잘 안 돼, 잘 안 써지네. 썼다가도 다시 읽으면 너무 내가 부족해 보여서 다시 구겨버린다거나 능력이 부족한 거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 태도는 그냥 쓰기 싫어, 꾸준히 뭔가 하기 너무 힘들다, 피곤하다, 이건 내가 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깊은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운동을 하고 이럴 때도 내가 잘 못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렇게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원인을 내가 명확히 분석했을 때 나름 어떤 요소를 충족시킬 건지 고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 들면 똑같이 유튜브, 많은 사람 유튜브 하고 싶어 하죠. 거기에서도 능력의 문제라고 하면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지, 내가 편집이 가능한지, 그리고 업로드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알고리즘 떡상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공부해서 능력을 키우는 거죠. 내가 좀 태도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유튜브를 해야 되는 이유, 유튜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끔 그 동기부여 요소를 자극하는 거예요. 나 지금 브이로그도 찍고 유튜브랑 마케팅도 막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게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막 수익 공개하죠. 유튜브 했더니 저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런 동기부여하는 책들 있잖아요. 그런 걸 바탕으로 태도를 가꿀 것인가, 아니면 이런 실용설의 바탕으로 능력을 키울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운전도 마찬가지예요. 능력의 문제로 보면 나는 운전 능력이 부족해, 이런 분들은 나갈 때마다 막 사고 나고, 나갈 때마다 누군가 빵빵거려, 운전 못한다고. 능력이 부족한 거죠. 능력이 있는 분들은 나는 이제 사고 없이 몇십 년 동안 지금까지 운전해봤어, 주차도 그냥 감으로 한 번에 해, 능력이 좋은 겁니다. 다음 태도를 보면 나 운전할 때마다 너무 집중해서 피곤하고 운전하기 싫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태도가 지금 갖춰지지 않은 거죠. 내가 운전에 대한 태도가 좋은 사람은 나 운전하고 싶다, 드라이브 하고 싶다. 막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운전 막 하고 싶어서 면허증도 없는데도 막 사고치기도 하잖아요, 운전해가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운전을 못해도 막 운전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나가면 맨날 사고 치는데도 나 운전하고 싶어, 드라이브 하고 싶어, 이런 분이 있고, 운전을 엄청 잘해도 잘하는 건 잘하는 거고 피곤해, 하기 싫어, 택시 타자, 이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구도를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요가. 최근에 요가하면서 느낀 경험을 바탕으로 능력을 보면 뭐 이렇게 반듯하게 앉는 것부터 해서 호흡하는 거, 여러 가지 자세,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이건 능력의 문제죠. 태도로 문제 보면 요가 그거 멋도 없고 재미도 없어. 그리고 요가 건강에 정말 좋대, 요가 꼭 해야 돼, 요가가 얼마나 마음이 안정해도 좋은데, 이거는 나의 태도의 문제예요. 개인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 저는 제가 요가에 대한 태도가 별로다, 재미없어 보이는데 그거 왜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연히 요가를 잠깐 한 달 정도 잠깐 배웠는데 제가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반듯하게 앉지도 못해요. 균형 잡게 이제 호흡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능력이 안 되니까 막 더 싫어졌어요. 맨 처음에 내가 쿨하게 내가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못 하는 거란 걸 알았어요. 여러분, 안 하는 거랑 못 하는 건 다릅니다. 근데 그나마 이제 한 달 정도 배우면서 뒤에 이제 조금씩 뭔가 앉는 것부터 해서 뭔가 할 줄 알고 개운해지니까 그때부터 그래도 할만한데?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여러분, 글쓰기 문제에서도
굉장히 복합적인 태도와 능력 여러 가지 요소가 얽혀 있어요. 내가 어떤 지금 상황인지를 미리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대처하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막 나 글 안 써, 뭐하러 써, 귀찮게 라고 하는데 직접 써보면 정말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안 써버릇했으니까 못 쓰고 못 쓰니까 또 안 쓰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도 자가진단을 잘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A형 같은 경우는 내가 글을 쓰는 태도도 좋고 능력도 좋은 거예요. 쓰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괜찮게 쓴다는 반응도 좀 얻어요. 그 B형은 태도는 좋아요. 막 쓰고 싶고 글쓰기에 대한 동경도 있고 막 책도 읽고 막 하고 이러는데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스스로 글을 쓰는 것 자체에 못마땅하고 많은 사람들도 칭찬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C형은 우선 글 쓰는 거 싫어해요.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근데 막상 쓰면 괜찮게 써요. 이런 분 꽤 있습니다. 평소에 쓰지 않는데 기본기가 좀 탄탄해가지고 쓰고 나면 괜찮은데요? 읽을만 한데요? 라고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D형은 태도도 잡혀있지 않고 능력도 이제 갖춰지지 않은 겁니다. 쓰기도 싫고 사실 능력도 없으면 그냥 글을 안 쓰면 될 것 같지만 써야 되는 상황, 요즘은 읽고 쓰기 문해력에 대한 니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조금 이제 길이 험난하지만 그래도 배워야 되죠. 그래서 크게 A형, B형, C형, D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맞춤형으로 자극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맞춤형 자극법이에요. A형에 대한 자극법, 뭐 이미 태도도 갖추어지고 능력도 이제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자극할 것인가. 그 중에 하나는 기본 태도와 능력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요리조리 나름의 전략과 컨셉을 새로 정해서 좀 목적에 맞는 글쓰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이제 잘 쓰는 사람도 의도적으로 한번 왼손 써볼까? 근데 오른발잡이지만 한번 의도적으로 왼발 써볼까? 이렇게 목적에 맞게 다양한 타겟을 정해서 이걸 좀 기교도 배우고 하는 거죠. 전략적 글쓰기를 배워서 능력을 좀 이렇게 키워나가면 좋고요. 다음은 나름 태도와 능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퍼스널 브랜딩, 그래서 책을 쓴다거나 아니면 글쓰기 전용 SNS 브런치에 글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뉴스레터 같은 거를 직접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꾸준히 글을 쓰는 이제 동기부여 요소로 삼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가르치면서 배우는 게 많다고, 능력이 이제 100%는 아니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또 계속 배우면서 재능 기부도 하고 또 글쓰기 커뮤니티 같은 데서 나의 글을 쓰고 다른 사람의 글을 내가 읽어보고 다른 사람 내 글을 읽어보고 글을 서로 돌려서 읽고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들이 있어요. 글을 너무 못 쓰면 되게 그 자리가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글을 내가 어느 정도 쓰고 나름 태도도 갖추어져 있다면, 더 잘 쓰고 싶은 마음도 있다면 그런 자리 글쓰기 모임에 가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글쓰기 모임에서도 그냥 꾸준히 이제 일정만 체크하는, 관리만 하는 곳이 있고 내용적으로도 서로 더 이제 피드백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곳에 가시면 또 실력이 일취월장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실력을 더 키우는 것과 꾸준히 하는 것, 이런 자극이 가미되면 훨씬 더 A 플러스형이 될 수 있고요. 나아가서 이제 B형, 태도는 있는데 능력이 부족한 분은 능력을 위주로 채워 나가야 되죠. 그래서 배경 지식을 우선 쌓는다. 그래서 글감을 모을 때나 글의 깊이를 좀 채울 때 도움이 돼요. 그 교양 강의, 독서, 이제 두 영상 같은 걸로 배경 지식 그리고 어휘력 같은 거 충분히 쌓는 거고요. 그리고 문법, 비문, 문장 성분의 호응, 그리고 문장 길이 조절, 그리고 이제 문단, 이런 것들, 문법적인 요소들을 계속 배우고 맞춤법이나 기초어휘 같은 것들을 탄탄하게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계속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글쓰기 구조. 많은 글들이 되게 무에서 유를 창작하는 것 같지만 뭐 문제 해결 구조, 원인과 결과, 그리고 그 주장과 근거, 그리고 사례 뭐 이런 식으로 구조가 좀 패턴화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식적인 구조를 좀 알아두면 무엇을 쓸지 막막하지가 않아요. 사실 길잡이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런 길잡이들을 잘 활용하면 능력을 채우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C형. 태도는 별론데 능력은 갖추어진 경우는 태도를 자극해야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은 이제 모임에 들어가시면 좋은데 우리가 스스로를 계속 어떤 시스템에 구속시키는 거예요. 해야만 되는 이유를 계속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아름다운 구속, 긍정적인 부담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정에 맞게 올리는 카페나 뭐 오프 채팅방 아니면 SNS에서 나름의 1일 필드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구속 요소를 담는 거고, 나아가서 더 심하게는 나름 배수의 진을 치는 겁니다. 벼락가수 모으는 건데 실제로 조금 타이트한 챌린지 모임이나 이런 것들은 보증금을 미리 걸어요. 그러니까 10,000원, 20,000원, 30,000원, 50,000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미션을 다 수행하면 돌려주거나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럼 내가 미션 수행을 못하면 보증금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리는 거죠. 그렇게 동기부여를 하고요. 또 벌칙이나 마감 약속 같은 것들, 우리가 마감이 가장 큰 글쓰기의 친구다, 동지다, 좋은 코치다라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스스로를 조금 더 내모는 겁니다. 자기만의 의지로는 쉽지 않으니까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나아가서 습관을 만드는 거. 말이 좋아 습관이지만 계속 루틴하는 요소를 만드는 거죠. 내가 매번 뭐 일기를 쓴다거나 습관적으로 노트를 가지고 다니고 메모를 한다거나 아니면 핸드폰의 메모장에 메모를 계속 해놓는 식으로 뭔가 꾸준히 기록하는 습관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인증, 챌린지. 내가 글 쓰는 건 좀 부담스러워도 뭐 사진 찍는 걸 좋아한다. 그럼 사진 찍고 밑에 한두 줄만 추가해도 그런 식으로 계속 내가 태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줄 쓰기, 뭐 3줄 일기, 뭐 한 줄, 하루에 한 줄, 뭐 이런 식의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습관을 만들도록 계속 태도를 자극하는 거고요. 나름 D형. 좀 막막할 수 있어요. 하기도 싫고 능력도 없는 분들을 어떻게 자극할 것인가 고민 많이 하는데, 가장 처음은 결국 태도를 자극하는 겁니다. 의미 있는 사람은 내 가족이나 뭐 친구나 뭐 형제, 선생님 같이 나에게 좀 가치 있는 사람이 칭찬해주면 글을 쓴다는 게 되게 좋은 거구나, 글 쓰는 게 되게 의미 있는 행동이구나, 이런 거를 내가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동기를 계속 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 격려, 필요성. 글쓰기 하면 좋은 점이 무엇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글 쓰고 싶은 마음이 없다가도 나도 글을 써야겠다, 이렇게 의미 부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능력을 키웁니다. 기초 능력. 그리고 글을 쓴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글자잖아요. 글자가 기호기 때문에 그 기호에 익숙해질수록 접근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글로 이루어진 책, 그러니까 영화 백날 보는 것보다 책을 읽으면 확실히 글을 쓰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나아가서 필사는 따라쓰기. 그래서 따라 쓰는 거라서 조금 부담이 적어요. 내가 뭘 써야 되지? 어떻게 쓰지? 이런 고민 없이 그냥 남이 쓴 좋은 글을 한번 따라 써보면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능력을 좀 자극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입력과 출력으로 나눴을 때 우리가 보는 거나 읽는 거는 입력이에요. 그 말하는 거랑 쓰는 건 출력이거든요. 그래서 글쓰기 너무 힘들면 우선
말하기부터 해라 라고 하는 책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말로 꺼내놓고 그거를 책을 글자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말한 것들을 이제 그 녹음해서 스스로 옮겨 쓰는 경우, 아니면 요즘 클로바 노트 이런 것들은 음성을 글자로 바꿔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책 쓰기 도전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나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연습, 뭐 행동으로 드러내는 연습, 이런 것들을 우선 해라.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글로 전환시켜서라도 계속 겉으로 드러내는, 출력하는 훈련, 그 태도를 계속 갖추는 거고요. 그 나아가서 이제 결핍, 우리가 뭔가 움직이는데 굉장히 많은 결핍이 필요한데 너무 편리하고 다 풍요로울수록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글쓰기에 대한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끔 이런 결핍을 제공하면 이 결핍을 위해서 글쓰기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글쓰기 관심 아무것도 없다가도 직장에서 계속 메일을 쓰는 일이 생긴다거나 보고서를 쓰는 일이 생길 때 30대를 넘어서 갑자기 글쓰기를 배우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필요하니까. 내가 이제 결핍된 부분을 안 거죠.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은 내가 끝까지 글쓰기 배우지 않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 필요성, 나가서 어떤 분들은 약간 SNS 같은 걸로 조금 이제 돈이 필요한데, 돈을 벌고 싶은데 이것도 하나의 결핍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태도와 능력을 모두 이제 키우는 것이 중요하죠. 순서로 따지면 개인적으로는 이제 스트레스를 너무 받지 않도록 계속 글쓰기에 대한 좋은 마음, 필요성, 내가 해야겠다, 이런 태도를 먼저 자극하고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으로 능력을 단계씩 섞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마다 매번 좋은 것들을 목표로 삼고 그것들을 작심삼일이지만 계속 이루어 나가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랬을 때 동기 유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부터 해서 꾸준히 뭐 독후감을 쓰면 뭐 스티커를 준다거나 뭐 간식을 사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런 외적 동기를 자극하기도 하고, 내가 글을 쓰면서 생각이 정리되는데 굉장히 내가 유식한 사람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런 걸로 내적 동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골고루 자극해 줄 필요가 있고, 많은 분들이 내적이 더 좋다고 하지만 그만큼 자극하기 어려워서 잘 섞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글로 보면 스스로에 대한 노출, 나의 생각을 꺼내고 그 과정 속에서 나름의 자기 치유, 자기의 정소, 나의 응어리 같은 것들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고 뿜어내면서 치유가 되는 내면의 힘을 갖는 경우가 꽤 있고요. 실제로 청소년 소설 중에 이 체리새우 비밀글입니다. 이거는 블로그에 비밀글을 쓰면서 내적으로 성장하는 이야기예요.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겉으로 누가 듣고 막 뭔가 표현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냥 나만의 비밀 글을 쓰면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는 과정이 있고요. 나아가서 생각 정리, 특히 이제 연구하는 분, 공부하는 분, 또 비문학적인 글 같은 거에서는 생각이 정리된 느낌이 굉장히 뿌듯하거든요. 책을 쓰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책이 팔리는 것도 좋지만 내가 책을 쓰는 과정에서 공부가 많이 되었다,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생각이 구조화되었다 라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이거 자체가 글쓰기의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나의 상상력, 그냥 뜬구름 잡는 상상력을 내가 글로 쓰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상상을 전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내가 한 편의 글을 완성하면 나의 성취감이 듭니다. 하나의 컨텐츠, 결과물이 딱 나오는 거니까 뜬구름 같은 머릿속에 있는 것, 생각들과는 다르게 구체적인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글쓰기에 내적 동기를 자극할 수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외적 동기를 자극할 수 있는 요소로는 요즘은 컨텐츠가 돈이 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뭐 SNS 인플루언서나 아니면 뭐 작가가 되어가지고 인생에 큰 변화를 얻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카피라이터라고 해서 한 줄 글쓰기 같은 거 많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이제 창의적인 일을 하시지만 그분의 주 목적은 그 제품에 대한 홍보거든요. 그래서 왜 리뷰, 요즘은 리뷰를 되게 체계적으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물건 사기 전에 인터넷 검색하잖아요. 그때 나오는 블로그 이런 것들이 내가 어떤 음식을 먹은 리뷰, 맛집 리뷰부터 어떤 옷을 입은 리뷰, 미용실에 간 리뷰 이런 것인데, 그런 리뷰들 같은 것도 결국은 그 대상의 이제 홍보 요소로 쓰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요즘 마케팅 글쓰기가 굉장히 활발해요. 그 협찬 받고 그 협찬을 바탕으로 이제 홍보하는 경우 되게 많고요. 그리고 스스로가 뭔가 팔거나 알리고 싶은 것들이 있을 때, 그럴 때도 이제 홍보 요소를 띄죠. 그랬을 때는 조금은 더, 특히 내가 어떤 장사 사업을 한다, 마케터라고 하면 더 이제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은 좀 더 외적인 동기 유발이 된다고 할 수 있고요. 나아가서 내가 진짜 쓰기 싫은데 누군가랑 약속했어, 우리 사람들이랑 뭔가 했어, 그런 요소로 책임감에 의해서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의 이제 공감, 좋아요, 구독, 그리고 응원의 댓글. 다음 구 정말 궁금해요. 와, 글 진짜 잘 쓰셨네요. 와, 선생님 글을 읽고 나서 제가 많은 걸 느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내가 다음 글을 쓰는데 좋은 동기가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요즘은 SNS에 글을 많이 쓰거나 이럴 때는 내 글이 누군가에게 공유되고 전달되고 그런 게 다 보이거든요. 나아가서 이제 조회수로도 이어지는데 내 글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네. 그러니까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나만의 생각이 겉으로 드러났을 때 그게 점점 더 퍼지는 걸 봤을 때 또 성취감과 뿌듯함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뭔가 글쓰기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 그러니까 타인을 전제로 한 누군가에게 이로운 영향력을 끼칠 거야 라고 하는 요소들도 외적인 동기 유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또 이게 칭찬과 이게 또 맞물리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글쓰기가 힘든 건 당연하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지금 상태인지 나의 능력과 태도로 나누어서 확인해 봐야 되고, 거기에 맞게 맞춤형 자극을 해야 된다. 맞춤형 자극 내서 똑같이 태도에서도 외적 동기, 내적 동기도 나눌 수 있죠. 이 요소들을 잘 채워 나가면, 보완해 나가면 그렇게 힘들지 않은 글쓰기 능력, 그리고 글 쓰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여기까지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